실제로 이게 신청을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가요? 두 가지인데요. 바로 그러니까 당일날 이제 쓰려면 이 선불 카드나 상품권 요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할 복지센터, 행정민원센터 여기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 뭐 그날부터 바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로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충전식 개념이 되는 건데 내가 말씀하신 대로 은행 앱이라든가 또는 이건 은행에 직접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하면 되면은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쓸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점은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눠지고요. 오늘부터 이제 9시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9월 12일까지 8주간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첫 주니까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부하 걸려가지고 지금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1, 6, 뭐 2, 7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돼서 이번 주 뭐 신청을 하시고 안 되면 그냥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하시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두 달이나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첫 주는 각자 그 출생연도 잘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좀 시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쿠폰의 취지 결국은 민생 회복입니다. 해서 사용처도 제한이 되고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도 아무래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는데 쓰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쿠폰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시와 강력시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특별시와 강력시에서만 쓸 수 있고요. 도 단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돼 있는 시군구 지역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고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분은 경기도 다 전체가 안 되고 안성시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 다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다 국고로 전액 환수됩니다. 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본인의 주소지 내에서 다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신청 직후에 이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내 이사를 할 경우에 이사지에서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사가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좀 조건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드 형태로 받는 것이 상당히 편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소비 쿠폰을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고요. 단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난 뒤에 카드사의 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상품권 형태로 그러니까 받는 형태. 예를 들면 종이 형태로 받는 경우는 이사를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 사시다가 이사를 갔는데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도로 갔다. 강화도니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 더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그러면 그때 받은 5만 원은 다시 개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뭐 미성년자는 부모가 보통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거동이 불편한 그런 연로하신 부모를 대할 때 이제 자식들이 이제 대신할 수 있겠고요. 혹시 뭐 이제 부모가 좀 뭐 상황이 안 돼서 혹시라도 자식들이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성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 대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임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리인의 신분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앞서 잠깐 이제 그 고령자분들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라는 게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뭐 이렇게 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리 신청을 할 땐 대신 이제 방문 지원은 불가하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요양시설 같은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형제나 자매가 대리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여기 또 방문 신청도 지원해도 되는 신청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가능한데 못하는 경우는 아마 본인이 까먹지 않는 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 신청되는 기간에 해외에 체류 중인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월 18일이 기준인데요. 6월 18일 이전에 이후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 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귀국을 한다. 그럴 네.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입국 사실이 이제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걸 가서 증빙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다가 나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빠가 뭐 출장 때문에 어디 뭐 해외를 나갔다. 그러면 이제 뭐 배우자나 자녀, 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자녀가 또 대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수령을 좀 할 수가 있는 경우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기입니다. 2월 18일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생신고를 보통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가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만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할 때 이의 신청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이 아이는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걸 확인을 해주면 이제 역시 수령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영살도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예, 되도록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본인의 주 생활권이 다른 대표적인 직군이 바로 군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둔지가 이제 뿔뿔이 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 군인들을 위한 좀 대안도 마련이 돼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동이 제한돼 있는 의무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요, 나라 사랑 카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KB 카드나 BC 카드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계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PX는 다 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극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극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소지 해당 지역의 이거 지자체에 이거 신청을 해서 거기서만 자신이 주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그러니까 의무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우편으로도 신청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등기로 해서 종이 형태의 소비 쿠폰을 등기로 해서 소속 부대로 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결국은 민생,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쿠폰입니다. 네. 사치품을 살 수도 없을 그렇죠. 것이고 해서 어느 곳에서 쓸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일단 큰 기준을 먼저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연매출 30억 요거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큰 데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만 된다. 이것도 이제 앞서 연매출 30억 원이라는 기준과 이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당되는 지역에서만, 가맹점에서만, 그러니까 이걸 받는 데들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만 쓸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뭐 동네마트 등등등인데 가끔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못 쓰지 않느냐, 못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보시면요, 그 일반 자영업자들이 거기다 점포를 얻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번 쿠폰을 또는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아주 그렇게 불편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또 팬데믹 때 한번 써봐서 아마 이번에는 그때만큼 그렇게 큰 혼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뭐 다이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다이소도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되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직영점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매장의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코로나19 시절 되짚어 보면은 본인들 매장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비슷한 안내가 좀 이루어질까요? 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30억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느냐, 그리고 또 직접 가맹점이냐 직영점이냐 이 부분이 그 구분이 상당히 소비자들 헷갈릴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 사용할 수 있다는 스티커를 그러니까 이 지금 매장에다가 다 부착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혼선을 줄이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맵이나 티맵 등을 통해서라도 내가 가려는 상점의 그러니까 이제 소비 쿠폰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예. 것이죠.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도 다이소도 지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특정 매장은 소비 쿠폰이 사용 가능하고 또 소비 쿠폰이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키오스크 설치라든가 그렇죠. 테이블에서 이제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도 네.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 쿠폰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안 된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일테면 이제 테이블이라든가 키오스크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럴 때 그 안에 중간 과정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밴드사라고 그래서요. 그 결제 대행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회사 여기가 이제 가맹점인지 또는 직영점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이제 전산상으로는 이 구분이 좀 모호하다 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결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데서는 이제 뭐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이거나 이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제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직원이 많지 않은 가게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쿠팡 또는 뭐 배달 애플리케이션들 이용해서 많이들 이제 식사를 하시곤 하는데 이런 앱 사용할 때는 소비 쿠폰 사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온라인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 가맹점주가 직접 자체 단말기, 이동식 단말기를 직접 들고 와서 소비자들과 대면 상황에서는 결제를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지역별로 공공 배달 앱들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을 온라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 교통수단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렇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까다롭습니다. 이때문에 이게 기준이 이게 재난 이 소비 쿠폰이라는 게 해당 지역에서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 주민인데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이를테면 여기 이제 상암에 방송하러 온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여기 올 때 제가 택시를 탄다. 그러면 그 타는 제가 택시가 차고지가 중요합니다. 차고지가 경기도면 되는데 이게 차고지가 서울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버스든 택시든 이런 부분들은 좀 대중교통 요거는 이 소비 쿠폰으로 쓰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이제 피싱이나 스미싱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 쿠폰을 받으라면서 안내 문자가 왔는데 거기 링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고요. 예, 저도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뭐 온갖 데서 이 링크가 오더군요. 그래서 일단 저 하나도 클릭을 안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링크, 인터넷 주소 링크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온 그런 정보들은요. 그다음에 의심한 문자 이런 게 있거나 그러면 인터넷 주소를 이제 클릭 혹시라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빨리 118 상담센터,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데 118로 전화해서 나 이거 클릭했는데 어떡하냐 물어보셔서 어쨌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이럴 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 시민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1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이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건데 앞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한데요. 서울사랑 상품과 같은 경우 공공 배달앱 또는 소상공인 온라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상 3회 이상 주문을 하면 10,000원을 지역 화폐로 환급을 해주니까요. 결국은 이제 10,000원 이제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이 지역 화폐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수혜를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